안녕하세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기사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계약 취소가 되면서 배액 배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내용을 들으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목은 부동산 계약 취소와 배액 배상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살펴보면, 자, 부동산 계약이 요즘 많이 취소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왜 발생을 하냐면, 갑자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물량이 부족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데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거의 30% 이상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 특히 경기도권까지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단기간에 시세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이거 내가 계약금을 얼마 못 받았는데 5천만 원 받았는데 뭐 시세가 1억, 2억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배액 배상하고 나더라도 다시 더 비싸게 팔면 훨씬 더 그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배액 배상이 증가하고 부동산 계약이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보면 먼저 배액 배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액 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 보통 계약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계약금이 얼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계약금을 보통 10%인 1억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도금을 한 3억 또는 4억, 그다음에 잔금을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금을 낸 다음에, 이 계약금 1억을 낸 다음에, 그, 매수자는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의 경우는 1억을 추가로 이 매수자한테 주고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해약금으로 쓰인다라고 해가지고 해약금으로 계약금이 쓰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배액배상이란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거나 두 배로 받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나올 이행 착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행 착수가 되면, 이행이 착수가 되면, 그때는 배액배상이나 아니면 취소를 하고,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이행 착수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행 착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행 착수로 인정된 사례가 뭐냐면 바로 중도금이죠. 자, 가장 확실한 이행 착수로 인정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요즘 같은 때에는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좀 가능한 한 빨리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뭐 6월 25일 날 냈다라고 하면 중도금을 이 잔금까지 중간으로 잡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주, 뭐 3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하고 나서 매도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중도금을 넣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금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등기 서류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를 위한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이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즉 뭐냐면 나는 매도인 같은 경우 그 사실 이런 경우죠. 이런 데는 뭐 어떤 거인 경우냐면 갑자기 시세가 거래가 안 되거나 시세가 떨어질 때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 빨리 등기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게 이행의 착수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매수인이 이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행착수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예,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따져보면 계약 취소 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단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뭐냐면 등기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통보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계약 중도금 날짜 이런 것들도 따지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받은 계약금을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중도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약 분쟁 예방 및 대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고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상의 계약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이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면 이 특약사항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매도인한테 유리한지 매수인한테 유리한지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반드시 잘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넣어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도금 지급 시기를 조율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해지를 막기 위해 중도금 지급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납부 시기를 빠르게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확보, 모든 계약 관련 내용은 문자, 녹음, 내용 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민법상으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그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다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든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양쪽에 문자를 받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것도 받잖아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자료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 관련해서 통화하는 내용들은 녹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취는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 계약 파기 통보를 받거나 해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법적으로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해야 하는데 저희 화성부동산 경매 학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저희 회원들하고 겪었기 때문에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중도금 없는 계약에서도 배액 배상이 적용되나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자,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경우에도, 잔금일 전까지는 해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뭐냐면,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양 쌍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계액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문자로 가계약금으로 일부만 주고 그때 이제 과연 이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정식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면 배액배상이나 포기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 보강금 성격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것도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보내서 가계약금 할 때도 이게 이제 그 가계약금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넣거든요. 어떤 식으로 넣냐면 이 그 현재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수인은 이 가계약금을 포기한 상태, 그 다음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한 상태에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게 유리한지 그 공인중개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약속했던 연락을 피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안 팔겠다고 해놓고서 그리고 배액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화를 안 받거나 막 이런 경우. 그러면 내용 증명을 통해 배액배상 의사를 명확히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평소에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저희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에서는 이 계약뿐만 아니라 등기부 분홍법, 건축물 대장 여러 가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특히 부동산 계약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나 그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액 배상 금액은 2배가 되고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계약금 포기 시 환불이라는데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 잘 지키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최근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와 그 다음에 취소되는 경우와 배액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저희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저희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경매 정보라든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